네, 안녕하세요. 어이구, 그러니까 공차 저기 카페가 전망권이 좋아서 저기 하려는데 아무도 없네. 자, 이게 장발장 얘기해달라고. 이게 장발장이 원래 이게 사장은 리차드예요. 자, 이 양반을 갖다가 그때 그 당시 시대를 틀어내기 위해서 내려온 양반이에요. 사장은 리차드가. 근데 이 양반이 귀족이나 부잣집이나 왕족으로 태어났으면 그걸 못해. 왜? 본인이 기득권이기 때문에. 본인이 기득권이면 본인은 어떻게 개혁을 못해요. 그래서 본인이 기득권이면 스스로 개혁을 못해요.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거는 똑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돼? 누가 봐도 그 시대에는 어떻게 뭔가 엎어져야 할 시대였어요. 그 당시에. 쉽게 말하면 정치적으로 따지면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넘어가야 돼요. 공화정 다시 얘기해요. 우리가 하는 민주공화국 할 때 그 공화정, 민주공화정.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는 거를 공화정이라고. 자, 그 당시에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넘어가야 할 때였어요. 근데 내가 귀족이나 왕족이면 그렇게 하고 싶을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천식에서 어떻게 해요? 작업할 때 장발장을 이게 바닥부터 끌어올려가지고 개혁을 하려면 최고 바닥에, 영웅들은 바닥에 태어나요. 이 시대를 갖다 완전 틀어내는 영웅들은 최고 바닥에서 태어나요. 그래야 그걸 틀어낼 수가 있어요. 자기가 기득권치면 안 돼요. 그래서 천식에 내려올 때 그 운명을 타고 내려와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 운명이 그러면 그 범죄자들인 게 운명이었나요? 억울하게 잡범으로 해가지고 억울하게 어떻게 돼요? 그렇죠. 해가지고 옥살이를 해서 그 시대의 부조리를 갖다가 온몸으로 체험을 하면서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통 내가 이제 중장년층이 되면 거의 사회적으로 리더의 이제 자리에 올라가요. 그러면 그때 사회 리더 자리로 오면 그때 어떻게 해요? 엎어버리는 거예요. 일명 그걸 혁명이라고 하죠. 원래 그렇게 작업을 해. 그래서 그 시기에 딱 맞춰서 오는 거예요. 나중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쯤에 장발장의 나이가 한 50대였나 40대였나 그래 50, 40이었을 거야 아마. 중장년층이었을 당시. 중장년층이면 최고의 이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자리야. 딱 그 시기에 정확히 태어난 거야. 이제 그 공황이 들어오고 나중에 시민혁명이 일어나야 할 시기에 이제 어떻게 나이가 딱 중장년층이에요. 이 되게끔 딱 그 시간에 맞춰서 태어나요. 이게 장발장이 천식에서 타고난 운명이었어요. 그냥 계약된 운명이에요. 그렇게 계약을 하고 내려가요. 나는 이런 운명을 살고 이런 일을 하겠다고 계약을 하고 하게 딱 내려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시민혁명의 혁명운동가의 어떻게 수장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장발장이 하나야 못하죠. 나중에 딸 코젠트가 수장은 아닌데 거기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해요. 나중에 장발장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재산이 있죠. 재산을 코젠트한테 다 상속을 해. 코젠트가 나중에 그걸 어떻게 했냐? 프랑스 그 시민혁명군한테 다 전 재산을 다 기증을 해요. 장발장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거예요. 코젠트가 뒤에서 어떻게 해요? 프랑스 시민혁명을 성공하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역사의 기록은 남지는 않았지만. 원래대로 따면 장발장이 그 시민혁명군의 어떻게 해요? 대장이 됐었어요. 그 지하 조직 대장이 됐었어요. 근데 우리가 장발장 영화를 보면 장발장이 코젠트가 이렇게 남자친구가 시민혁명가죠. 시민혁명가인데 어떻게 그 남자친구가 막 뛰려고 하잖아. 장발장이 코젠트하고 재우고 놀면 죽는다고. 그 과정이 어떠냐? 코젠트가 그 시민혁명에 같이 가담을 해. 그러니까 장발장이 보니까 어떻게 이러다가 코젠트가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막 구하러 가요. 코젠트하고 그 남자친구도.
그러니까 나중에 남자친구가 막 죽기 일부 직전에 어떻게 해요? 구해 내기도 하죠. 장발장이. 코젠트의 그 이제 미래 남편이기도 하죠. 자기 사위를 갖다 이제 구해 내기도 해요. 그걸 왜 천신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시민혁명구 대장으로 갖다가 장발장을 이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때 작업을 한 거예요. 이게 장발장이라는 갑자기 장발장이에요. 장발장이라는 영화를 잘 봐요. 예전에 저기 레메젤라 볼 때는 그때는 내가 강의 능력이 이 정도가 안 됐던 거 같아요. 자, 이게 잘 봐봐요. 그 영화를 보면 왠지 보이지 않는 운명의 손이 어떻게 해요? 장발장을 갖다가 시민군으로 막 계속 끌어당겨요. 막. 시민군으로 막 되게 하게 해서. 자, 그 장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뉘앙스가 정확히 풍겨요. 뭔가 보이지 않는 운명의 손이 어떻게 해요? 장발장을 갖다가 시민군으로 계속 끌어당겨요. 자, 근데 다 천신들이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장발장은 어떻게 그걸 완고히 거부를 해요. 네, 이게 살면서 트라우마도 많고 시민혁명군에 가입하면 죽어. 그리고 장발장 신분이 뭐예요? 자, 비밀경장들한테 쫓기는 신분이야. 비밀경장들한테 쫓기는 신분인데 시민혁명군에 가담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이거야. 그냥. 나뿐만 아니라 딸 코젠트도 같이 이거야.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코젠트를 막 저기 뜯어 말리면서 하고 어떻게 해요? 시민혁명군 아니야. 그러면 천신들이 어떻게 냐 코젠트의 의식을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코젠트를 갖다가 이제 코젠트가 원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얘가 얄리타라겠죠, 알리타 영화 보면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하죠. 야, 혼자 독고다이로 그냥 밀어버리죠. 얘가 그래, 코젠트 성향이. 불의를 보면 절대로 못 참아. 그러니까 이게 얘가 이제 저기 천신들이 코젠트를 갖다 불의를 계속 보여줘. 그래서 어때 시민군 혁명군으로 계속 끌고 가.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남자친구를 시민군 혁명군하고 이제 남자친구가 이제 시민군 혁명군이야. 그러면서 시민군에 같이 가담을 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이제 장발장이 속이 터지지. 시민군에 가담하면 안 그래도 내가 지금 내가 저기 비밀 경찰들한테 내 쫓기는 신분이야. 그 신분 세탁도 했어. 예전 장발장 이름 못 써. 다른 이름으로 쓰고 있었어. 자, 신분 세탁해가지고. 근데 이게 내 신분 세탁해서 비밀경찰한테 쫓기는 신분인데, 내가 저기 뭐냐, 시민군에 가담을 하면, 이거야 바로 그냥 죽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코젠트도 위험하니까 장발장 입장에서는 코젠트를 어떻게 끌이고 어떻게 저걸 하려고 하는데, 이제 천신들이 이제 저기 장발장을 갖다가 어떻게 시민군 대장으로 이제 이걸 운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계약된 운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코젠트의 의식을 갖다가 해가지고 막 혁명군에. 그러니까 혁명군에서 애들하고 노니까 코젠트가 얘 잘못하면 죽잖아. 경찰들한테 끌려가면. 그죠? 경찰한테 끌려가면 죽잖아. 그러니까 그걸 구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막 시민군 저기 있는 대로 막 저기 들어가요. 장발장이. 자, 천신들은 목적이 뭐예요? 장발장은 시민군 대장으로, 리차드 사장은 시민군 대장. 야, 아이고, 이거 천신들이 작업하네. 천신들의 감정 작업은 이렇게 나와. 나는 객관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이게 저장된 감정에 의해서 강의하고 싶지 않아. 저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강의를 하고 싶어요. 감정을 좀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좀 강의하고 싶어요. 그 당시에 본 거예요. 장발장 보면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그 뉘앙스가 정확히 풍겨요. 다 천신들이 다 작업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그 계약된 삶을 살고. 아니, 계약했는데 왜? 천신제 있을 때는, 내가 될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내려오면 안 되는 거 알아. 진짜. 그러니까 천신계에서는 운명의 계약을 쉽게 사인을 해. 근데 하계에 내려오면 상황이 그게 아니야. 안 돼. 그래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나중에 천신들이 얘가 어떻게 저기 혁명군 대장을 해가지고 시민혁명을 일으키는데 저기 어떻게 오야붕이 대하는데 이 양반이 뭐예요? 이 양반이 저기 어떻게 저기 코젠트를 데리고 나가려고 해 자꾸.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천신계에서 저기 쉽게 말하면 천신계에서 계약 위반죄로 어떻게 해요? 장발장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죽여요. 나중에 장발장이 병상에 누워가지고 하면서 죽죠.
그리고 죽고 나서 어떻게 돼요? 전 재산을 코젠트한테 어떻게 해요? 이걸 갖다가 상속을 해요. 그리고 코젠트는 그 상속 받자마자 어떻게 돼요? 시민혁명군에다 그걸 갖다 어떻게 해요? 헌납을 해요. 전 재산 거의 대부분. 자, 그 당시에 장발장이 왜 죽었냐? 이게 중장년층이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었어. 왜 죽였냐? 어떻게 원래 계약 위반죄로 갖다가 천신계에서 어떻게 심판 작업을 한 거예요. 계약 위반죄. 그 당시에 장발장이 병들어서 죽은 게 어떻게 계약 위반죄로 해서 천신계 죽인 거예요. 그럼 장발장이 어떤 운명을 타고나냐? 장발장이 시민혁명군에 갔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바닥을 박박 긁으면서 어떻게 해요? 비천한 민초들의 그 고통을 절실히도 간병가죠. 그 고통을 같이 어떻게 돼요? 체험을 하면서 성장을 하게끔 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상태에서 시민혁명군으로 발탁이 되게끔 원래 운명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그러니까 나중에 장발장이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어떻게 해요?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사하기 일보 직전이야. 가족들이 다 아사하기 일보 직전이야. 조카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어떻게 먹을 게 없어. 왜? 그 당시에 장발장이 빵을 훔치는 시기에는 빵도둑이 어떻게 흔했어요. 그러니까 빵도둑이 너무 많으니까 그 당시에 그 프랑스라는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 범죄를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방법을 뭘 선택했냐? 형벌을 강화를 시켜요. 잘못됐죠? 이게 왕조 국가들의 특징이에요. 왕조 국가들이 자본주의 사유에 들어가, 옛날 봉건주의에 있을 때는 왕조 국가들이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 별로 그렇게 이게 머리 쓸 일이 없어. 근데 왕조 국가가 자본주의 상태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머리 써야 할 일들이 많이 생겨요. 민생 같은 거. 예전에 봉건 사회에는 쉽게 말하면 외군들이 쳐들어오면 그거 잘 막아놓으면 돼. 그 나쁜 놈들이 이게 강도질 하면 그런 거 잘 막아놓으면 돼. 봉건 사회의 왕조 국가에서는 그것만 잘하면 돼. 근데 자본주의 사회가 들어가면 왕조 국가들이 그걸 못해. 아니 지금도 왕조 국가가 있는데 그거를 잘 해낸 왕조 국가들은 살아남은 거야. 자본주의 사회에 그걸 잘 해야 돼. 근데 왕조 국가들이 봉건 왕조 국가는 그걸 못해. 그래서 나보면 나중에 왕조 국가들 다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돼요. 그게 그것 때문에 그래. 그럼 그 당시에 이제 최초의 공황이 먼저 생겨요. 그 산업혁명으로 일어나서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어떻게 되냐? 대량의 실업사태가 발생해요. 그 당시에 장발장이 왜 실직자가 되냐? 증기기관 때문에.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그 시대에 어떻게 돼요? 대량의 실업상태가 발생해요. 옛날에 마부가 있었어. 마부들이 어떻게 해요? 대부분 물자는 마부가 해가지고 말이나 소로에서 다 끌어가지고 물자를 옮겼어요. 유통의 기본이죠. 철도가 나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증기기관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동력혁명이 일어나요. 철도는 나중에 나오구나. 나중에 동력혁명이니까 공장 같은 데에서는 예전에 공장에서 동력을 만들려면 어떻게 했냐면 그 동력을 만들려면 누가 만들었냐? 소나 말이나 사람이 그 동력을 만들었어요. 근데 증기기관이 나오니까 어떻게 되냐? 공장에 인부가 많이가 필요 없거든요. 어떻게 다 해고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그 당시에 넘쳐난 거예요. 장발장 시대에 실업률이 높아진 이유가 뭐예요? 범죄율이 높아진 이유가 뭐예요? 빵도둑이 많이 늘어나서 그 이유가 뭐예요? 실업률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도 일자리가 없어. 실업률이 왜 높아졌나요? 그 당시에. 대부분이 상업국가에서는 공장이야. 공장에서 그 당시에 일을 했어. 근데 공장에서 어떻게 해요? 노동자를 안 뽑아. 왜? 증기기관이 나오니까 증기기관이 그 당시에 하던 일을 갖다 노동자들이 다 했어요. 근데 증기기관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노동자가 많이 필요가 없어요. 공장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해고를 해요. 해고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업률이 넘쳐나요. 자, 실업률이 넘쳐나니까 어떻게 돼요? 빵 사 먹을 돈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전 가족이 아사해 죽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돼요? 빵을 훔쳐야 돼. 그래서 먹어야 살아 내가. 이게 장발장이에요. 자, 그 당시엔 빵도둑이 흔하디 흔했어요. 왜? 실업률이 이렇게 높았기 때문에. 자, 그 실업률이 뭐 때문에 높아졌어요? 증기기관 때문에. 증기기관이 어떻게 해요? 공장의 동료원을 대처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노동자가 다 잘려 나간 거예요. 당시. 이게 장발장 시대에 빵도둑이 늘어난 이유예요. 실업률이 늘어나죠. 역사를 좀 공부를 해야 돼.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빵을 달라 하죠. 자, 장발장이 뭔 도둑이에요? 빵도둑이죠. 우리에게 빵을 달라. 자, 시민혁명의 구호가 뭐예요? 우리에게 빵을 달라. 빵을 달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뭐 참정권 달라가 아니야. 우리에게 빵을 달라 이거였어요. 자, 그 당시에 장발장에 나중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가족이 한 명도 없어요. 자, 왜 그러냐? 그 전에는 가족이 있었어요. 다 어떠냐? 다 죽었어요, 가족들이. 장발장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어때요? 가족이 다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아사에서 죽어요. 굶어서 죽어요. 자, 그 당시에는 아사에서 죽는 사람들이 허다했어. 한 집 건너 한 명씩 어떻게 해요? 아사에서 죽는 사람들이 막 속출하던 때야. 그게 흔하던 시대였어요. 그 장발장 시대가. 그러니까 장발장이 나중에 깜빵에서 어떻게 오랫동안 있다가 나와가지고 가족을 찾아가니까 가족들이 다 죽은 거야. 왜? 굶어서 다 죽은 거예요, 그 당시에. 뭐, 그럼 그건 천신들의 그것도 설계인가요? 그것도 천신들의 설계예요. 일부러 영웅 한 명을 키워내기 위해서 가족들을 싹 죽여버린 거예요. 원래 천신들이 이렇게 작업을 해요. 영웅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가족들을 싹 죽여버려요. 그때 가족들 싹 죽인 거예요. 왜? 여기에 한을 품게 하기 위해서. 천신들이요. 자,